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은행 예금금리 인상, 대출 강화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시중은행이 지금 예금금리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발생돼서,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누구는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움직임을 조금 하고 있는 반면, 누구는 다시 한번 줄이겠다라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표정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준금리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왜 표정관리가 안 되겠어요? 예대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업이익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표정관리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대출을 받으신 많은 분들은 그나마 해피할 수밖에 없는 거,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반면에 예금을 최대한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자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왜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떨어지는 게 문제냐?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이자이익인데 이 부분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총이익 그리고 이자이익을 보시면 기본 80%를 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대마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이자이익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곧 총이익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딱 보시면 선진국 금융그룹처럼 아예 비자이익과 이자이익이 균등하게 이렇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내은행은 이자이익의 비중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영업이익을 못 낸다.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시중은행들의 표정관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에게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앞으로 곧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시중은행의 예대율 비중 강화를 지시하였는데, 이게 곧 예금 그리고 대출의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사 읽어보고 바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중은행들이 예대율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안 좋은 이야기이겠죠.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선 말이에요. 예대율이 100%를 넘어가면 은행 영업에 제한을 받는데,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낮췄다.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불리한 방식인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수신을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예대율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잘 이거를 맞췄습니다. 가계대출은 이만큼, 그리고 기업대출은 요만큼 말이에요. 예대율이 100% 넘어가면 은행 영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100%를 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큰 틀에서 봤을 땐, 야, 이거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이렇게 자꾸 올인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대출은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있네. 이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이거 대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가계대출을 조금 줄이고 반면에 기업대출은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예대율 규제를 바꿔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또 은행들이 난감해질 수밖에 없죠. 기껏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대율을 잘 맞춰가지고 대출로 돈을 뽑아내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하지 않나, 꺼림직한 기업대출을 늘리라고 하지 않나, 매력이 하나도 없는 예금을 모집하라고 하지 않나, 뭘 선택하든 은행으로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의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예대율 관리를 위해 예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은행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지자체 금고를 두고 은행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도 새로운 예대율 적용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이 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냐?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은행이 대출 상품을 잘 만들어서 5억짜리 대출로 이자를 5%로 잘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다 라고 하면서 정책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은행이 기껏 대출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갑자기 빼앗아서 MBS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자를 2%로 이렇게 채권 신약에 던졌는데 정부가 은행아 너 이거 사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매를 하니까 은행은 당연히 5% 이자를 받다가 2%로 3%를 빼앗기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요 내용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왜 국민은행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자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의 판매에 왜 공을 들이고 있냐? 가계대출 비중이 지금 높잖아요, 국민은행이. 근데 만약에 안심전환대출을 유치하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주금공에 넘어가 버리니까 예대율 비중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거 맞춰야 되고 나 어차피 손해볼 거 아니까 차라리 그냥 빠르게 요거 해서 예대율 맞추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은행들은 예수금뿐만이 아니라 커버드 본드 발행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해요. 정부에서 새 예대율 규제 산정 시 커버드 본드 발행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커버드 본드 같은 경우 뭐냐면 금융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장기 고정금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수신으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경쟁적으로 지금 늘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대율 규제를 맞추겠다라는 그 내용인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시중은행만 그러면 예대율 규제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냐?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가 그나마 완전히 느슨했었는데 정부가 이제는 아예 예대율 규제에 여기에도 포함을 시켜버려가지고 더욱더 타이트하게 해서 아예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를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그 방침이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축은행도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바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10%로 시작을 해서 2021년 이후에는 100%로 적용을 받는다.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예수금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하라라는 그 정부의 이 지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핵심을 또 뽑아봐야겠죠. 정부가 왜 은행들의 예대율 규제를 강화했을까요? 아까 힌트가 살짝 나왔죠. 은행의 부실화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은행들은 실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건지 요거 이제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왜 가계대출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계대출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소득은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균등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부실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또 수치로는 국민소득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일부 다수가 평균치를 지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가계대출과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들었죠. 강남부동산 이야기로. 강남부동산이 지금 5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연봉이 여기에서 5천이에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강남부동산은 20억이 됐는데 연봉은 7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거품이 꼈다라고 봐야 돼요? 부동산에 거품이 안 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버블을 최대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대출 규제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대율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수신 비중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올리기는 할 거예요. 다만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다양한 상품과 결합하면서 예대 금리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금이 있어요. 거기 플러스 여기에다가 상품을 이걸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래야만 우대금리를 제공해줘서 예금금리를 이렇게 높이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이상하죠. 왜 은행이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예대금리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예금 비중을 높여야만 수익이 가장 이렇게 확실시되는 대출 상품을 높일 수 있는데 왜 민간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최대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눈치채셨죠? 그 이유는 은행들이 열심히 수신을 예대금리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확보해봤자 정부가 지금 가계대출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 은행이 신규 대출 확보 비중을 아무리 높여봤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력 대비 정말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국민들이 대다수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신규로 진출을 하는 인구가 정말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이제 풀어주면서 또 여기에서 붐이 발생돼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닌 이상은 어쩔 수가 없이 은행은 여기에 목을 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대율 규제 때문에 예대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그 이야기가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규 대출 시장에서도 상, 중, 하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대율 규제 때문에 이미 은행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대출을 계속하고 싶어도 정부가 차단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출 시장을 이렇게 커트라인을 만들어요. 근데 이 커트라인이 꽤 높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은 뭐겠어요? 고소득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유가 되고 신분이 되니까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중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서 밑에 있는 층들은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하예요, 하. 서민들은 대출 시장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면 말이에요. 그러니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대출 같은 경우도 촉진을 최대한 이제 우리가 대출로 더욱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돈을 법시다 라는 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거절되는 이 서민들은 이제 제2금융권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조차 이제 예대율 규제 때문에 대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조차 또 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이쪽에서도 거절을 당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대부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다 말씀드렸죠? 은행, 예금금리 인상. 왜 인상을 지금 하려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출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예대율 이 규제 때문에 연동돼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업데이트를 매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딱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는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